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개역설의 도하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치냐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오랫동안 또 사주 공부에 하셨던 분, 몇 년씩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프로 되시는 분들도 놓치고 있는 게 육친 관계, 그렇죠. 관인비식제죠, 관인비식제. 이 육친 관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조금 뭐랄까,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문파에서는 이렇게 등하시 할 수도 있고, 물론 쓰기는 다 쓰죠. 안 쓰는 곳이 없으니까. 육친을 빼면 사주가 풀어지질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육기에서는,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이 육기에서는 사주 풀어가는 과정이 육친 관계가 거의 90% 이상 차지합니다. 물론 지장간과 절처, 인묘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사주를 풀어가는 관계, 원국을 풀어가서 직업을 찾고 또 용신상신을 찾는 관계, 그 다음에 대운을 풀어가는 관계, 그 다음에 연운, 월운 이렇게 풀어가는 관계가 육친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육친이라는 거는 천간 기준에서 10글자하고 지지 12글자인데 천간의 10글자가 거의 그들의 싸움이라는 거죠. 도와주고 패고 그 다음에 힘을 빼고 그걸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모든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이 육친관계에 담겨 있어요. 그 육친관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주가 늘지를 않아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지장간하고 절처, 인묘로는 항시 암기하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암기가 됩니다. 왜? 지지가 12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하나하나당 달 출생이다 그러면 인에는 지장간 갑병무가 있고 절처가 경을이 있고, 그죠?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떤 지지 한 글자에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바구니. 그러니까 바깥의 문파에서는 인 그러면 간목이라는 거 하나 기준 줘서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무수한 것들이 들어있죠. 절처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 하나하나 우리가 필요할 때 연장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육친관계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앞장에서 육친관계 어떻게 구분하고 이런 거를 계절별로 기준 삼아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좀 그거를 쓰는 방법, 그죠? 쓰는 방법.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놓친다는 거죠. 사주를 하나 풀어가요. 그러면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평진제에서 논하기도 월지가 태어난 달의 지지가 70%를 차지한다고 했고, 그러면 월지, 일지가 그 사람 생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간 기준에서 뭐뭐를 갖고 태어났으면 어떤 생각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용신상신은 무엇이고 운에서 왔을 때 읽어내는 방법 또한 모든 것이 육친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 육친의 사용법을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또 좀 편하게 편하게 좀 익히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일간이 형성이 됐다 치자 이거죠. 물론 월지에서의 어떤 지장간의 형성이 되긴 하겠지만 이 간목이라는 일간을 기준했다. 그럼 간목부터 개수까지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업을 유추할 때도 마찬가지고 용인상신을 유추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뼈대기를 그려서 제가 설명을 막 들었는데 이 뼈대기를 그려서 설명하다 보니까 좀 난해하대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일간에 대입을 해서 한번 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목이니까 이 라인은 이제 생하는 라인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라인은 이제 극하는 라인이라고 이렇게 임의를 한번 정해봤어요. 극하는 라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직업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관을 가졌냐, 살을 가졌냐.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관인 비식재를 따졌을 때, 그죠? 이렇게 관인비식재로 형성됐을 때 일간 기준으로 해서 나를 극해오는 건 관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살이라는 건 앞장에서 육친관계 설명을 좀 드렸지만 나한테 압박감을 주고 힘들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오다를 내리고 일거리를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관이냐 살이냐에 따라 극명하게 다르죠.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이거죠. 간목이 이게 이제 일간이 기준인데 경금하고 신금이 일간을 이거는 살이라고 하고요. 병관이니까 요거는 이제 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간목 입장에서 그죠? 간목 입장에서 여기는 살인데 극하고 이 관은 이 정관적인 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만약에 을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금은 간목은 치지만 음간은 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과 살은 일간의 이 영향력 행사하는 것이 살은 바로 주먹 날라오듯이 급박하게 힘들게 하지만 관은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금은 을목을 극을 하지만 정관은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간한테 내려온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를 할 때 관과 살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 일간을 주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경금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는 것이 어떤 관이라는 부분을 일간을 압박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월지, 여기나 일지 지장간 속에서 월지나 일지 지장간 속에서 과연 살인이 있느냐 관을 잡았느냐 요걸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바깥의 명리에서는 어떤 천간에서 주어진 모든 곳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다 보면 틀리더라 이거죠.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육격술에서는 월지 일지에서 경금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아내는 거죠. 경금. 그런데 그거를 읽어낼 때 간목 일간을 딱 기준을 잡았으면 간목에 대해서 빨리 관과 살이 그렇죠. 관과 살이 살이냐 관을 가졌냐 요 두 개 중에서 얼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이게 남으니까 장작은 도끼로 뿌갠다. 그렇죠. 장작은 도끼로 뿌개는데 그래서 금이 가을에 있는 금들이 도끼니까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살을 가졌냐 관을 가졌냐 이걸 빨리 구분해 1차적으로 빨리 구분해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살을 잡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물론 관살이 같이 이렇게 혼잡돼 있기도 하고 살만 있기도 하고 또 관만 있기도 하고 또는 없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풀어가기 쉬우라고 간목이면 바로 뭐를 위에다 놓고 일간을 극하는 게 뭐냐 이걸 빨리 찾아내는 방법이 1차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십성에서 빨리 이제 관을 우리가 살이나 관이나 날라올 때 해결하는 게 뭐죠? 식신상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식신상관이라는 거는 뭐가 있느냐? 병하고 정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상관이 이게 식신이고 이것이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 관살 구분, 식신상관 구분을 빨리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찾느냐? 이 월지라는 부분에서 찾아내야지 된다는 거죠. 월지라는 부분에서 찾아내고 없으면 일지라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식신이나 상관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죠. 저 앞장에서 설명해놨던 부분이 식신하고 상관이 그 사람 인생에서 첫 번째 갈림길이에요. 여기는 월지에서밖에 식신상관은 찾을 수가 없어요.
월지에서. 왜 그러냐면 타고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식신을 타고났으면 식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상관을 타고났으면 상관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식신이라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직선으로 간다. 계속 한 가지에 몰입하고 밀어붙이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간섭 싫어하고, 내 고집 주장이 강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식신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도 사실은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전문 식신을 쓰는 사람이냐 상관 쓰는 사람이냐 완전히 달라요. 일하는 자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신을 가졌다고 그러면 어떤 한 가지 우리가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 쪽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하는 일이 살을 갖다가 해결하는 일이냐 관을 해결하는 일이냐 해서 만약에 식신을 쓴다 그러면 이 식신으로 이 사람은 뭐 한다? 살을 해결하는 사람이다. 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선은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계, 군인, 경찰, 그 다음 정규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직업이에요. 이 부분을 물론 뭐 직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식신을 갖고서는 그 해당되는 일을 하면 내가 손발 전문 기술적인 거 먹거리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관을 쓴다 그러면 또 종사하는 일이 틀려지겠죠. 여기에서 식신상관의 첫 번째 갈림길이 그 사람 직업의 첫 번째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찾아내면 물론 여기도 있고 많이 있지만 월지 내에서만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월지가 타고난 천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다고 그래도 상관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기고 식신이 우선돼야 됩니다. 밖에서 나가는 거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신상관에 대해서 앞장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이 일간의 기준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게 뭐고 일거리죠. 관살이라는 것이. 결국 이 관살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일거리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으로 대입을 하고 조상으로 대입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나한테 일거리다. 나한테 중요한 거. 그래서 포함된 게 뭐냐면 법이고요. 룰이고 규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 또 도덕성 이런까지 관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살이라는 것은 일간한테 뭐 하지 마라 해라 막 이런 어떤 압박감을 주고 어떤 일거리를 주고 왜 일거리를 맡으면 집에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고 막 돌아다녀야 되고 그렇죠. 왜 일을 해결하러 다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관살이라는 부분을 그걸 해오는 부분과 내가 그것을 무엇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을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분했냐? 일간 기준 육친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기가 목이라고 그러면요. 이 식상은 화고 인성은 수예요. 관성은 금이 되겠죠. 재성은 토가 되고. 그러니까 목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개의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 육친 관계에서 싸움이거든요. 육친 관계 싸움. 근데 육친은 알아요.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은 어떻게든 이해해야 할 수도 있고, 익히고 났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맹점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맹점? 두 개, 세 개 엉켜버리면 안 돌아가요. 그죠? 하나하나 보면은 금방금방 익혀진다는 거죠. 두 개, 세 개 보면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관은 비를 극하죠. 그럼 인이 돌아오면 식을 극합니다. 그죠? 비는 들어오면 재를 극하고, 식은 관을 극하고, 재는 인을 극하죠. 요렇게 들어가면 벌써 머리가 확 헷갈린다는 거죠.
우리가 운세를 풀어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운세를 풀어갈 때. 대운에서 뭐가 인자가 들어왔어. 그럼 뭐가 들어와서 뭐를 극을하고 뭐를 생을 하고, 그죠? 요렇게 움직이고 뭐가 임묘되고 막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일간 기준에서 하나는 분명하게 하나, 두 개는 읽어내지만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읽어내는 게 잘 안 되더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 육친 관계가 아직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살이 나한테 간목 일간일 때, 관살이 나를 그게 올 때 내가 식상으로 관살을 제압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직업입니다. 내가 식신을 써서 관살을 제압하느냐, 그 다음에 상관을 써서 제압을 하느냐. 앞으로 이제 운세를 풀어갈 때도, 사주를 풀어갈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빨리 찾고 빨리 해결하는 방법, 통변하는 거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수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저거가 잘 안 돼요. 특히나 또 뭐냐면 월지시장관을 외우고 절초를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간을 자꾸 까먹어요. 월지시장관 외우다 보니까 일간이 뭐였더라?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일간에서 자꾸 대입을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능수능란해지고 사주를 봐서도 이렇게 금방금방 읽어질 수 있는 이런 단계.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이렇게 일간이 기준 쓸 때 나를 도와주는 게 뭐고, 그죠? 나를 도와주는 게 뭐고, 이렇게 되겠죠. 나를 도와주는 건 뭐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건 뭐고, 요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빠져버리면, 그죠? 관인비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식상은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관살은 나를 치고, 재성은 내가 치고, 그죠?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친다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 워낙 이제 치고 패고 하는 걸 잘 아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일간 기준으로 했을 때, 관살의 일간을 극을 하고 들어올 때, 그럼 일간은 스트레스잖아요. 살이 들어갈 때는 더군다나 더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살을 갖고 있을 때, 이 살에 나도 치지만,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을 맡고 있는 사람, 힘든 어려움을 처해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가서 도와주는 직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좀 굉장히 심오한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살이 있는 사람들은 작업복에 연장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법관이 됐든 의사가 됐든 교육자가 됐든 다 가운을 입고 작업복을 입어요. 단지 그 급수가 하고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식상을 가지고 이 관살을 해결하는 사주인데, 그럼 레벨을 뭘로 정했냐? 바로 앞에 있는 요 인성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은 나를 도와주고요. 도와주고 나는 식상을 사용해서 관을 잡는다. 요런 개념이죠.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이렇게 사용할 건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뭐가 들어간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인비식제에 대한 부분. 인성과 식상, 그 다음에 관과 재, 요 관계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는 이제 인과식이고, 요렇게는 이제 관살로 해서 잡아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일간이 모든 사주를 분석해 나가는 관인비식제의 기준점이라는 거죠. 사주의 중심이 되고, 사주의 핵심이 되고, 예전에 이제 변말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주의 군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거죠. 임금, 그죠? 캡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목이라는 존재가 관살로부터 어떤 관살을 갖고 있으면 내가 식상은 뭘로 이걸 해결하고, 근데 이 해결하는 이 레베루가 뭐다? 얼마나 인성이 무토기토죠? 임수개수죠? 임수개수인데, 이 임수개수에 대한, 임수개수가 간목을 하는데, 이 인성에 따라서, 인성은 뭐죠? 공부하고 학습하고 배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적으로는 어머니도 인성이지만 의식주도 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관성하고 연결고리도 또한 인성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변에서는 활용을 하겠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서 벌어먹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를 1차적으로 구분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 인성이라는 부분이 이 식상의 급수와 레벨을 배워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 그냥 학사과만 따가지고 와서 어떤 전문 분야를 하나 강의를 하는 것과 석사를 갖고 와서 강의를 하는 것과 또 박사를 갖고 와서 따갖고 와서 강의하는 것과 그 사람의 보수가 틀려지죠. 그리고 또한 일반적 이웃집 사람이 강의하는 것과 그래도 나라에서 한자를 해먹던 분들이 와가지고 강의하는 게 또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상의 레벨은 인성이 좌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직업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이때 어느 종사를 하느냐는 관성이에요. 그죠? 관성. 나한테 이 사람이 힘든 일을 많이 당하니까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살이 없고 관만 있다 그러면은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다? 좀 쉬운 일, 내근직, 사무직을 원한다 이런 거죠. 거기서도 식신을 쓰느냐 상관을 쓰느냐에 따라 하는 일이 틀려지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이 학벌이라든가 스펙, 유학을 파라든가 뭐 박사를 땄다든가 그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경력 20년 화려한 경력을 가 있다든가 그걸 또 경험 많이 했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인성에 따라서 이 간목이 움직이는 식상이 전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격국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4개의 기둥을 배우고 궁속론을 배우고 인명론을 배우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를 배우지만 결국에 가서는 사주 원국에서 풀어서 그죠? 그 속에서 풀어서 운세를 대운 풀고 연운 풀고 월운을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사주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핵심은 바로 육친관계라는 거죠. 이 육친관계가 내가 굉장히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이 들어왔을 때 비를 갖다가 극제를 하죠. 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식상을 극제를 하고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비가 들어오면 재를 극제하고 변화시키고, 식이 들어왔을 때는 관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극제하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재가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죠. 인성에 대한 부분이 극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주를 풀어가면서 일간 기준에서 인성과 식상과 관살, 그 다음에 여기서 재는 지금 밑으로 들어갔는데, 무토, 기토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잘 안 집어졌죠. 왜 그러냐면, 우리 육기역설에서는 재에 대한 부분을 살짝 쳐놓고 있습니다. 왜? 바깥에서는 재를 돈으로 보지만, 우리는 재를 돈으로 안 보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재물에 대한 어떤 그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부분, 관리하는 부분이지 그게 들어오는 수입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를 꼭 돈으로 보는 건 아니야. 볼 때도 있죠. 그렇지만 꼭 돈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재산적인 부분으로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걸 꼭 수입 뭐 들어오는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수입은 다른 방향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분석할 때 계속 일간이 핵심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핵심이 돼야 되고, 이 일간이 기준원이 돼서 관인비시자가 나머지 오행, 즉 목이잖아요. 목이가 됐을 때 화, 그 다음에 토, 금, 수는 어떻게 위치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일일이 하나하나, 갑이 을을 봤을 때, 갑이 병을 봤을 때, 갑이 경을 봤을 때, 갑이 임을 봤을 때, 이거 하나하나가 관인비시제로
정관이냐, 편관이냐, 식신이냐, 상관이냐, 정인이냐, 편이냐, 요렇게 빨리빨리 읽어지고 해야지 운세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운세를 풀어간다는 것은 사주 원국을 풀어가는 것만큼이나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성공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직업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느냐 저런 쪽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이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험을 봤을 때 붙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이사 가서 좋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도 될까 말까, 또 이 장사를 하다 이 장사를 옮길까,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세심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 만약에 이 육신관계가 불안하다, 그 다음에 잘 안 읽어진다, 좀 헷갈린다 그러면 빨리 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운 모양새가 되죠. 자, 한번 요거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일간이 갑부터 시작해서 개까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정화일간이에요, 이렇게. 정화일간이라면 정화화잖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듯이. 아, 플러스 뭘로 부를 거요? 부르죠. 그럼 임수개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두 개를 다 써놓지만 굳이 두 개 다 안 써도 되죠. 월지일지 있는 것 중 하나만 쳤습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정화니까 여기가 뭐다, 이 살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그죠? 이 물이 들어와서 불을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거. 그 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물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무토나 기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거냐, 기토로 잡는다. 그러면 식신으로, 여기는 상관이 식신이죠. 식신으로 뭘 잡는다? 살을 잡는 사람이다. 요거 직업이 딱 그렇게 떨어지죠. 이걸 어디서 잡아야 되냐? 여기에서 월지하고 일지에서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렇게, 아, 이 사람은 식신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처해 있는 사람들, 그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나 곤란에 빠져 있거나 난감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전문 기술적인 부분으로, 전문적인 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서 일을 해결해 주는 이런 쪽에 가져야 된다. 이때에 인성이 갑과 을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정인을 착용을 했느냐, 정인을 착용을 했느냐, 편인을 착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식신의 레벨이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문 기술직이라고 그래도 내가 박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서 전문적으로 가서 전문 교육을 받아갖고 아주 높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인성이 이렇게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 그랬을 경우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그냥 작업복에 연장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 공사 현장 다녀야 된다, 이런 일이잖아요. 물론 공사 현장 다녀도 내가 계속 오래 하던 일 같으면 거기서 기능직으로 이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전문 기술을 배우고 온 다음에, 학식을 채운 다음에 와서 움직이는 사람과 그냥 움직이는 사람하고 좀 다르죠. 옛날에는 기능직이 많이 경력직이 인정됐었죠. 그러니까 지원제도 회사에서 어떤 박사라든가 이런 거,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이 경력이, 같은 박사인데 경력이 기느냐 작으냐에 차이도 많이 둡니다만, 옛날에는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보다, 그죠? 그 계통이 얼마나 있었고 또 얼마만큼 기능적으로 성숙해 있느냐를 많이 따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내가 회사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죠? 나는 이러한 학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력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는 거죠. 모든 회사에서 다 채용이 있을 때는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그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내 경력이고, 그죠? 스펙이고 경력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인성이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 있는 나의 스펙이고 공부한 것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채용하느냐 마느냐, 좀
고단가 연봉을 받느냐, 안 그러면 일당 받고 이래야 되느냐, 이 차이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정직원과 계약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이 육친 관계, 그죠? 관인비식제 관계, 이 관인비식제 관계를 빨리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숙지를 안 해 놓으시면 사주를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해도 잘 안 돼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올해가 개묘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묘년이라고 쳤을 때 묘년에서 지장간에 가불이 있다는 건 알 거란 말이죠. 누구나 다 묘에는 지장간에 가불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이제 지장 하나가 더 붙죠. 그래서 신정무가 하나 더 붙어요. 이렇게 신정무 하나 더 붙고 여기에 절처애가 임수하고 신금 하나 더 붙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주를 풀어갈 때는 육기역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건 다 외워져 있죠. 그냥 자꾸, 이거 정도는 이제. 아직 덜 외우신 분 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지우자는 거죠. 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잘 안 뜨죠? 잘 안 보이니까. 요렇게 해서 이 묘라는 하나의 지지 속에 요렇게 많은 글자들과 요런 것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깥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개묘년 하나만 가지면 요거는 개수 수 하나고 요거는 목으로 하나로 그냥 보고 수하고 목만 가지고 1년 운세를 풀어간다는 거죠. 1년 운세에 사주에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단순한 일들이 아니죠. 여러 개의 일들이 겹쳐나요. 그 중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억울한 것도 있고 법적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싸울 일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365일 일어나는 12달 일어나는 일을 요 계묘년 2개 가지고 해결을 한다?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저게.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인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모든 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일간 기준으로 해서 관살은 무엇이고 식상은 무엇이며 인성은 무엇이냐를 빨리 구분을 해서 이 사주 뭘 갖고 있으면 운에 들어왔을 때 뭘 건드리고 어떤 거 쓰고 어떤 거 쓰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이게 유신관계가 사주를 풀어가는 가장 근본이 기본이잖아요. 근본. 근데 5년 막 10년씩 계신 분들 유친관계 소홀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어떤 격국이라든가 신살 이런 거에 막 어떤 몰입을 해서 육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신 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되면 사주가 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사주를 풀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죠. 가장 기초적인 단계.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장간 또는 절처, 임묘 다 있지만 일간 기준으로 해서 육친 관계에 능통하자. 이것이 이번 시간 테마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부터는 사주를 풀어가면서 또 응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하고 해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을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이제 사주를 쉽게 풀어가겠죠. 물론 그 전에 좀 외우시느라고 머리가 골치 좀 아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쉽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기역술은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저쪽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